자, 지금 시간이 2021년 5월 1일, 이제 5월달이 시작됐죠.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 37분. 선물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4월달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4월달의 하단선은 여기 409.48. 예, 여기에 있었고요. 상단선은 420.28 붙어 있었어요. 근데 시작하고 나서 상단선 위에서 한 달 내내 놀다가 막판에 윗꼬리를 감았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그렸기 때문에 매수할 사람들은 매수가가 오지 않아서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구조고, 그죠? 그 다음에 매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매도를 했는데 빠지질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예, 그런 한 달이었어요. 음, 이 월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요. 여기 430.14. 예.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고가보다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단선은 막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지켜봤는데 죽어도 안 내리더라고요. 예. 3주차.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예, 지난주까지 봤을 때도 야, 이거 진짜 안 빠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지난주에 제가 타이거 고포스를 들고 있었는데, 예, 지난주 종가에 팔아버렸죠. 너무 안 빠져서. 그런데 이번 주 5거래일 중에, 예, 4거래일 만에, 예, 윗꼬리를 이게 만든 게 이만큼인 거예요. 자, 오래간만에 야간 선물에서 2.45포인트 0.58% 빠졌죠. 그래서 419.65에서 이제 이번 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419.65.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419.65예요. 하단선이 누워버렸어요. 이 얘기는 이번 달 저가 지킬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단선의 위치는 한 425.8? 426 정도 되는 것 같죠? 426이요. 그러니까 426 위로 올라오면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구조에서는. 그리고 이번 달 고가만 안 넘으면, 예, 저는 400 아래로 간다고 봐요. 398.25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예, 고가만 안 넘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밀리겠죠. 그래서 밀리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답 없는 거죠. 예. 여기서 월봉이 무너지면 저는 이제 스타트 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여기서 398대까지 내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월봉은 다 망가지는 거죠. 이 정도까지 간다는 소리인데, 뭐 이 정도까지 가면 11월 달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까지는 간다고 봐요. 올해 안에. 음, 올해 안에 갈 수 있는 지수가 최소한 여기까지는 보인다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이제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빠르게 도달하면 그 다음은 그죠? 예, 볼뱅까지니까
음. 근데 이제 도달하는 시점이 언제냐가 가장 중요하죠. 지금은 일단 예, 11월의 저가. 11월의 저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충 외국인이 예, 여기서부터 끌어올린 거잖아요. 근데 끌어올리고 나서 지금 보유한 현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내린다고 해도 손실 보는 건 개인이지 예, 절대 외국인과 기관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하려면 일단 가격이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면 최소한 300대까지는 내려와야 예, 메리트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언제냐죠, 언제. 이게 언제 내리는지를 알아야 포지션을 짤 테니까요. 그럼 만약에 450까지 갔다가 300을 가는 거하고 430까지 갔다가 어, 300을 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만약에 300을 갈 건데 450을 먼저 간다 그러면 난리 나지 않겠어요? 예, 다 손절하고 그렇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저는 이번 달에 426을 넘으면 다시 타이거를 사볼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난달 단가가 아니, 이번 달에 지난달이군요. 네, 지난달에 2,025원이었는데 단가가 안 나빴네요. 지금 2,100원입니다. 2,100원. 제가 가지고 있던 단가가 2,025원이었는데 이제 2,025원 오기가 쉽지가 않겠어요. 자, 월봉은 그렇습니다. 월봉은 상승 추세가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하단선의 위치가 한 406대, 한 407 정도 되겠네요. 407 정도에 있는 걸로 봐서는 결과적으로 398대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월 달에 저가가 붕괴되면 일단 매수 전략은 전면 보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매수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 398이 무너진 뒤에 현물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개인이 올해 들어서 매수한 금액이 43조 원이 넘죠? 43조 원, 43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금액들이 다 손실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저기서 아우성 치겠죠. 일단 여기서 반등이 426대까지 온다고 한다면 일단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예,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수익이 엄청 큰 종목이야 뭐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지만 예, 손실 상태이거나 수익이 아주 미비한 음, 아주 작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한 426을 넘어가면 물량을 줄여서 일단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월봉은요. 하여튼 이번 달에 정고점 못 넘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번 달에 정고점 못 넘으면 398 갈 것 같아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가서 예. 주봉으로 가서 그럼 이제 저가를 붕괴하면서 저가 투자 심도가 횡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매수는 안 된다는 거죠. 저가 투자 심도가 횡보를 하니까요. 이 매트릭스로만 보면
굉장히 뭔가 상승하는데 용이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예, 다 하락시켜 놨어요, 지금. 이게 무서운 거죠. 요 매트릭스 딱 구조를 가지고 예, 하락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게 상당히 놀라워요. 야, 그 지난주에 그걸 봤었잖아요. 여기 저가 투자심도 1, 고가 1, 종가 1 이렇게 딱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요 형태를 보고 하락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대로 그랬어요. 그 얘기는 하락시킬 의지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아래가 완전히 열렸어요. 주봉은. 그러면 월봉도 하단선이 없고 주봉도 하단선이 없는 상태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저가 투자 심도까지 하락하면서 일단 이제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 상단선의 위치가 한 428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까지 올라오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428이라는 수치가 월봉의 상단선이 426 위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고가를 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로 어느 정도 하락을 할 거냐가 관건이죠. 아래로. 그냥 흘러내리면 뭐 답 없어요. 예. 뭐 매도 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그냥 흘러내리면 아이고 흘러내리나 보다 하고 매도자들은 그냥 관망할 필요가 있고요. 매수자들은 예, 흘러내리는 걸 그냥 받아버리면 예, 골치 아플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예, 지난달 저가를 지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지난달 저가.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면 이제 월봉도 주봉이고 일봉이고 싹 다 무시하고 월봉의 목표가인 398대 예, 선물지수로 거기까지의 하락을 감안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넘어가 보면 예, 여기도 하단선이 없어요. 상단선은 한 422대 있으니까 뭐 올봉, 일봉, 주봉 전부 다 일단 5월 첫 거래일에는 하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딱히 지금 상태에서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단선이 다 발달 안 됐기 때문에 상단선으로 안 가고 그냥 쏟아져 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매도자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바로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 반등식 매도를 할 거냐는 이제 본인의 선택 사항일 것 같고 매수자는 지금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나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돈을 한번 볼게요. 돈. 일단 4월은 끝났으니까 현물은 의미가 없죠. 예, 현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선물만 좀 볼게요. 선물. 자, 외국인이 선물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보세요. 야간장 빼고 8천억 들고 있습니다. 8,500억 정도 들고 있어요. 매도로. 자, 만기일 지나서 매수 포지션으로 바꾼 거 한 번, 두 번, 세 번이요. 그죠? 신기하죠? 자금의 흐름을 쫙 보면 매수로 누적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던 의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돈은 계속 매수로 쌓이지 않는데 코스피 지수나 코스피 200 지수는 계속 오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매도를 해야 되는데 빠지지는 않고 매수를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지수는 올라가니까
예,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려면 외국인의 그 환매수가 한 9천억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9천억. 이 선물 매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예, 주식을 매수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자, 이게 금요일 데이터인데 외국인이 현물을 5,652억 원을 던졌어요. 5,652억 원. 이거 왜 던졌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보시면 현물이 한 달 내내 매수였는데 이 중에 뭐가 있냐면 신풍제약 블록딜 2천억이 있고요. 카카오 블록딜 5천억이 있어요. 그러면 7천억 정도는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7천억을 빼면 마이너스예요. 이 얘기는 현물도 팔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 지난달에도 현물을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지난달에 결과만 보면 선물도 팔고 현물도 판 거죠. 예. 그러니까 매수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4월 달에 만들어진 저 윗꼬리가 긴 양봉은 외국인이 올리려고 돈을 투자한 게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게 마지막 날 외국인이 5,652억을 판 의미인 것 같아요. 자, 현물을 5,652억 팔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2,455억 팔면서 결국 이제 8,500억대의 선물 매도를 보유하게 됐고 중요한 거는 풋을 191억 샀어요. 풋을.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은 계속 아래에 배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아래에 배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이 하락에 배팅한 게 어, 최근 3일 정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28일부터 말일까지의 하락 배팅이 한 300억이 넘는데 그 300억의 집행 내역을 보면 442부터 그 밑으로는 다 콜매도예요. 다 콜매도 쳤어요. 그러면 위로는 432도 못 간다고 봐야 돼요. 지금 3일 동안에 거래한 내용만 보면 432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반대로 풋을 보면 어디까지 샀냐면요. 390까지 샀어요. 392까지. 그러면 가고 싶은 위치가 390까지는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407이 매도인데 요 407이 지금 월봉의 하단선의 위치예요. 근데 월봉의 하단선의 위치인데 그 밑에도 23,000개, 402를 지금 23,000개를 산 거를 보면 다 매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 구조로만 보면 지난달 저가를 깨도 상관없는 거죠. 예. 지금 보시면 품매도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상승할 때 보면 계속 내가를 품매도 치면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를 다 매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려가면 390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보여요. 그래서 매수자분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이 뭐 엄청나게 저렴한 그런 가격대다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지금은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는 월봉상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상태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에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면 예, 이게 진짜 좋은 매수 찬스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잘못하면 300대의 지수를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올해 들어서 현물을 43조 5천억 원 샀죠. 외국인 8조 팔았어요. 9조 정도 되는 거죠. 블록들이 있으니까. 9조. 음. 외국인의 매도세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너무 큰 거지. 하지만 외국인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꼭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4월 1일부터 아니 올해부터 보시면 개인이 삼성전자 18조 4천억, 우 3조 4천억, 현대모비스 2조 5천억, 하이닉스 2조 2천억, 기아 1조 9천억, 현대차 1조 8천억, LG전자 1조 5천억, SDI 1조 4천억. 예, 이런 종목들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퍼스는 4,700억밖에 안 됩니다. 자, 올라가야 될 이유가 얼마나 있겠어요? 삼성전자 1% 올라가면 2천억씩 개인이 법니다. 2천억씩 벌어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아무리 파생으로 난리를 쳐봐야 2천억 벌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 1%만 올리면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저라도 안 올릴 것 같아요. 노력은 외국인과 기관이 다 하는데 돈은 개인이 벌어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장에서는 지수가 얼마나 오르든 종목이 얼마나 오르든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예. 그리고 아마 5월 달에는 4월 달 저가를 붕괴하게 되면 이제 개인들에게 굉장히 악몽과 같은 시간이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390대까지 내려가면 이제 2월, 3월, 4월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다 이제 악몽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손실에다가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물려 있으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고점에서 물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의 한 4개월 동안 어, 조금씩 상승하면서 횡보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횡보 기간에서 개인의 물량이 털렸으면 이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어쨌든 교두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개인이 뭐 미친 듯이 매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좀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코스피 지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스닥 지수도 같이 무너지겠죠. 우리만 무너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스닥 지수가 무너지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1600선,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로는 300선, 코스피 지수로는 2260선일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량 관리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저가 안 무너지면 제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은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가가 무너지면 그때는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조금은 관심을 갖고 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선물 지수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